자, 건의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인사의 장악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장차관부터, 모든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그는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게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다 지 사람을 심은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성과를 내갖고, 이거에 대한 어떤 헤드쿼터인, 이걸 리드하고 있는 김건희에 대한 것들을 띄워줘야 돼요. 건의 사업 내지는 건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 돼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가 늘 추구했던 게 정신건강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개 식용 금지, 식용이나 아니면 그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들, 그 대북 정책들 같은 거를 내가 주도해갖고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사람들을 쭉 깔아놓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대놓고 김건희가 했어요라고 말하려고 하면 본인이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정책의 전반에 서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라는 걸 해야 되는데 나가기만 하면 욕을 처먹는 거야. 사진 찍으러 나왔다고. 그래도 개식용까지는 본인 이름 김건희법이라고 붙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런 성과들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칭찬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주도해서 시행했던 이러한 법을 통해 갖고 뭐가 어떻게 됐고 무슨 뭐 경제적 효과가 어떻고 국민들의 만족이 어떻고 요런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여사님 덕분이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고 하면 또 국정농단이라는 소리를 처맞게 돼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일단 자기 범죄를 무리하게 다 털었고 그걸 정당화시켰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자기가 먼저 장악해야 될 게 방송 언론에 대한 방심이나 방통위 같은 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인권위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권위는 왜 필요하냐면 사법 처리가 있기 전에 과연 얘의 행동 또는 이러한 정책, 어떤 사람이 했었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중립적인 위치를 참칭해 가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인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권위 제소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맞춰 가지고 요거를 사법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죄를 내리든가 요런 걸 하기 위해서 인권위들을 활용하려고 사람을 심어 놨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인권위가 그동안 이걸 너무 많이 써버린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되는데 늘 더럽고 불편한 쪽으로 이거를 활용해갖고 인권위 자체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위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 사실 인권위가 그동안 결정했던 사안들 중에 모든 것들이 만장일치대로 표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결 관행 자체가 만장일치 합의였죠. 왜냐하면 이건 인권에 관한 부분이야.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권. 훨씬 그보다 중요하고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이게 만족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A와 B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인권위가 결정을 못하는 게 맞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예가 있다면 뭐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남녀 차별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불륜과 간통과 뭐 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안에 사회적 공감이 어느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인권위가 결정을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권위가 결정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언론 공세나 법적 공세를 못 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권위가 해왔던 그동안의 만장일치 결정 관행을 깨고 이걸 갖다가 다수결 내지는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부결시켜 버릴 수 있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으로 지금 이거를 변형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사건을 자동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 동안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건데요.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김건희에 대해서 디올백이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게 한 사람만 이건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혐의다, 무죄 평론을 못 던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랬던 관행인 건데 이걸 갖다가 4명 중에 3명이 얘기를 하면 통과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김건희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걸 주제로 할 때는 4명 중에 1명만 반대를 해도 부결을 시켜버릴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이건 결국은 인권위 자체에 대한 표결에 대한 어떤 결정을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심어버림으로써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결의 문제 또는 다수의 공익에 대한 문제 또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다수의 사익에 대한 문제에 개입하는 인권위가 돼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죠. 100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때, 과연 그 사람은 희생을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건 공익에 대한 영원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을 못 낸다 그랬어요. 99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시키는 걸 당연히 생각해버리면 도대체 그 1명의 인권은 어떻게 이거를 결정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인권위를 비롯하고 모든 철학자들의 고통이었고 그게 공익에 대한 한계였단 말이야. 공동의 이익에 대한 한계. 99사람 행복하면 한 사람 불행해져도 되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는 게 정상인 건데 이제는 단순하게 그런 것들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인권위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목적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다수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사회 사각지대에 있거나 소수에 대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생겨난 거고 그동안 인권위는 그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수결에 많은 사람한테 속하지 않는 소수자의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인권위는 그동안 지난 22년 동안 그에 해당하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비판과 존경을 동시에 받던 부분이 인권이었어요. 그런 걸 하라고 만든 거라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지들의 정책이라든지 법적 조치에 대한 것들을 끌어가는데 필요한 쪽으로 올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무슨,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탄 걸 인권위에서 왜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하고, 왜 김건희 관련된 디올백에 문제 없다는 거를 인권위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은 결정을 내리냐고. 이거 자체는 이미 인권위 안에서도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물들어서 쓰레기가 됐다는 거야. 근데 이걸로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그렇죠. 거지. 좀 더 이거를 지네가 활용하기 좋게끔 이와 같은 관행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무총장이 부끄러워서 난 더 이상 인권위 못한다라고 조직에게 사실상의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인권위에 대한 사망 선고를 지금까지 인권위를 해왔던 그냥 위원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사무총장이 던지고 사표를 냈다는 거죠. 관련된 기사 볼까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 박진 사무총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사사건건 부딪혀왔죠. 이 두 상임위원이 최상병 사건 등 인권위의 안건 처리를 비정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 박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퇴장한다라는 글을 쓰며 사직서를 낸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이분이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그 마지막 반대표 한 표를 던져줄 수 있는 어떤 그 마지막 버팀돌이 돼야 되는데 저분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위 자체의 행위의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는 나를 얼마나 압박을 하는데 그렇죠. 그 압박을 이겨내고 그 사명을 끌어가기에는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사사건건 위원장하고 부딪히겠죠. 이 안창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송작가 TV에서도 임명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성소수자를 비하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문제였고 위원장이 되면서 아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겠죠. 야,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 검찰에 탈탈 다 털었겠죠. 지금 한양대 교수 하나 임용 반대했다고 10년 전 사건을 그건 끌고 다시 와서 꺼내서 교수를 이거를 날려버리는 이 정권인데 인권위 장악을 위해서 사무총장이 버틴다? 어떤 짓을 했을지 아마 안 봐도 먹불인견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지금 그 인권위에 아마도 이렇게 지금 박지인 사무총장처럼 진짜 시민단체 출신의 인권활동가 출신의 전문가들, 실무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아마도 박진 사무총장이 위에서 방패막이를 해줬을 거예요. 위쪽에서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할 때마다 본인이 맞서 싸웠을 텐데 이분이 도저히 지금 못 버티고 나가는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그 압력을 이 사무총장 자리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실무진들은 이제 진짜 너무 지옥이 열리는 거죠, 지옥이. 정말 지옥이 열리는 거죠. 예. 네, 관련해서 앞으로 인권위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이제는 수시미처럼 뻔히 기대가 안 됩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